CNN, 넷플릭스에 동시 공개된 개인 제작 다큐멘터리가 폭발적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레이첼 모건 교수, 42세 도시생태학 전문가이자 CNN 환경자문위원입니다. 그녀가 제작한 15분짜리 다큐멘터리 모든 것을 바꾼 강서울의 도시 르네상스가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한국의 한강과 서울 시민 문화를 다룬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국에 파견될 때 레이첼 교수는 단순한 생태보건 조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여성이 밤에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할 수 있는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공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는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는 그녀의 증언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한강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단순한 출장이었던 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다큐멘터리가 됐을까요? 미국 전문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강의 진짜 모습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레이첼 모건 교수는 간단한 출장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강 생태보건 현황 조사 CNN 내부 보고서 작성, 기간 일주일. 42세인 그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하천 생태 보건 프로젝트를 자문해온 전문가였어요. 스탠퍼드에서 도시생태학 박사를 받은 후 CNN의 환경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템스강, 센강, 라인강 등을 직접 조사해왔습니다. 한국의 한강은 이미 학술지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아 도시 하천 복원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은 특별한 기대감보다는 일종의 루틴, 즉 업무의 연장이었어요. 현장감을 보충해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도의 목적이었죠.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강 구경하러 오신 건가요? 네, 연구차 왔습니다. 한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일정으로 여의도 밤섬 조망대를 방문했어요. CNN 현지 제작진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상징적 장소라고 소개받았지만 레이첼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 공원 같아 보였어요. 조망대에 올라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작은 섬이 하나 보였고 그 주변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황금빛 갈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특별히 놀라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망원경을 조정하다가 갑자기 작은 새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갈색 몸체를 가진 작은 새가 갈대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을 받아 깃털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건 검은 머리 쑥새예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돌아보니 10살 정도의 아이가 작은 쌍안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를 아는 아이구나. 네. 저희 학교 탐조 동아리예요. 선생님이 한강에 사는 새들 관찰하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아이 뒤로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 6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작은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들고 진지하게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쑥새가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인가요? 네. 가을이 되면 많이 와요. 저기 저 갈대밭이 좋은 서식지거든요. 아이의 설명을 들으며 레이첼은 조금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거야? 한 아이가 손수 제작한 듯한 한강 조류 도감을 보여줬어요. A사 용지에 직접 그린 새들의 그림과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쑥새랑 종다리랑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안내에 레이첼도 웃음이 났어요. 그럼 종다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난지 습지 가면 있어요. 거기는 모래톱이 있어서 종다리들이 좋아해요. 아이들과 헤어진 후 레이첼은 혼자 조망대에서 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검은 머리 쑥새가 갈대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가끔 다른 새들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망원경을 내렸어요. 사실 레이첼이 지금까지 본 다른 도시들의 하천 복원 사례에 비하면 특별할 게 없었어요. 런던의 템스강도, 파리의 센강도 비슷한 수준의 생태 복원을 이뤄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새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관찰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첫날 소감 한강 생태복원은 예상 수준. 특별히 놀라운 점은 없음. 다만 시민 참여, 특히 어린 세대의 자연 관찰 문화는 주목할 만함. 내일은 난지 습지를 방문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종다리를 볼 수 있을까? 오늘 만난 아이들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 왠지 마음에 남았어요. 레이첼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오늘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생태복원을 넘어서 문화적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하천 복원이 성공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대부분 정부나 전문가들의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생태적 지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강의 관계도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난지 습지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난 아이들의 말대로 종다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CNN 서울 지국에서 파견한 가이드 수지킴이 함께했습니다. 수지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동시에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그녀는 열정적이면서도 학술적 배경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난지 습지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수지가 설명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지도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버려지던 곳이었죠. 그럼 지금의 습지는 완전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건가요? 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복원 과정에서 자연적 천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던 생물들이 스스로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난지 습지에 도착하니 정말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모래톱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수지가 손으로 모래톱을 가리켰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모래 위를 가볍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갈색 깃털의 짧은 다리를 가진 어제 아이들이 말했던 바로 그 종다리였어요.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귀여웠어요. 모래톱 위를 통통 뛰면서 작은 곤충이나 씨앗을 찾아먹고 있었습니다. 저 종다리는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나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습지가 조성된 후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 같아요. 아무도 종다리를 위해 특별히 뭔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생명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종다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들이 나타났어요. 제갈매기 무리였습니다. 10여 마리의 제갈매기들이 습지 상공을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하얀 날개와 회색 등, 그리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갈매기도 이곳 주민인가요? 네,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는 개체수가 늘어나죠. 제갈매기들이 한 바퀴 돌더니 습지 건너편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자리에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다른 물새들도 보였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고방오리들이었습니다. 저 고방오리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철새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죠. 한강 습지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고방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물 위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가끔 물속에 머리를 넣어 먹이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새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아온 거군요. 맞아요. 서식지만 제공하면 새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그게 자연의 신기한 점이죠. 수지의 말을 들으며 레이첼은 감탄했어요. 다른 도시의 하천 복원 사례에서는 보통 특정 종을 유치하기 위한 인위적 노력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으니 새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였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반포, 잠실, 뚝섬 등 여러 지역의 한강공원을 차례로 방문했어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었어요. 반포에는 분수쇼가 있었고, 잠실에는 넓은 잔디밭이, 뚝섬에는 각종 스포츠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새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새를 보는 할머니, 아이에게 새 이름을 가르쳐주는 아빠,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까지. 한강의 새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지에게 물어봤어요. 일상의 작은 즐거움 같은 거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계절마다 다른 새들을 볼 수 있으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 답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창한 의미보다는 일상 속 작은 행복이라는 게 더 진실해 보였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소감 한강 습지의 자연천이 과정이 인상적. 인위적 계획보다는 자연적 회복력에 의존하는 접근법. 시민들의 새 관찰이 일상화되어 있음. 문득 어제 만난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들에게 새 관찰은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을 거예요. 도시와 자연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레이첼은 지금까지 본 다른 도시들과 한강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하천 복원은 성공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이렇게 밀착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좀 더 관광지나 특별한 공간의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강은 달랐어요. 정말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강의 다른 측면들을 볼 예정이었어요. 단순히 생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시민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낮에 봤던 새들이 지금은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발견이 있을 것 같았어요. 셋째 날은 좀 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초기 멤버인 문경수 소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그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20여 년간 한강 개발과 복원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산증인이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편하게 물어보세요. 오전에 만난 문 소장과 함께 반포대교로 향했어요. 수지도 통역을 위해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생태 이외의 측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문 소장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한강 복원이 단순히 환경 개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반포대교에 도착하니 무지개 분수가 한창 가동 중이었어요.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문 소장이 주목하게 한 건 분수가 아니었어요.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분수 아래 넓은 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담요를 펴고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가족들, 책을 읽는 사람들, 기타를 치는 젊은이들까지. 분수쇼가 분출되는 바로 아래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뜻인가요?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보통은 관람과 이용이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분수쇼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그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문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레이첼은 깊이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본 다른 도시들의 공공공간은 대부분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공원은 공원, 광장은 광장,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건 공존의 조건이죠. 문 소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후에는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동했어요. 문 소장이 자전거 2대를 준비해 와서 함께 라이딩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 길은 총 몇 킬로미터나 되나요? 한강을 따라 약 40km 정도 돼요.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한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변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독서 공간까지. 그런데 모든 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설들을 누가 계획한 건가요? 기본 틀은 계획했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보였어요. 자전거 수리를 도와주는 사람,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안내해주는 시민,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들까지. 공식적인 관리 인력만으로는 이런 관리가 불가능할 텐데요. 맞아요.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가꿔가는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처럼 생각하는 거죠. 잠시 쉬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저 멀리서는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문 소장님, 한강복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강의 흐름을 바꾼 건 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뜻인가요? 시민들이 강을 다시 자신들의 공간으로 받아들였을 때 진짜 복원이 시작된 거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레이첼은 지금까지 주로 생태적 지표나 기술적 성과에 집중해서 하천 복원을 평가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에 다시 반포대교로 돌아갔어요. 해가 지면서 분수쇼가 더욱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수보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갔어요. 오후에 봤던 가족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이 매일 반복되는 건가요? 수지에게 물어봤어요. 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의 여가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경험을 정리했어요. 셋째 날 소감 한강복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변화.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공간 설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리. 오늘까지의 관찰을 통해 레이첼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태복원의 성과를 확인하려고 왔지만 이제는 더 복합적인 도시 혁신 사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한강의 야간 문화를 관찰해 볼 예정이었어요. 밤에 한강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레이첼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을 저녁 6시경,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작은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 치킨을 나눠 먹는 가족들, 이어폰을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수지에게 말했어요. 네, 저녁 시간이면 항상 이런 시기예요. 특히 금요일에는 더 많아지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매우 고요했다는 점이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공간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공공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실제로 주의 깊게 관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주변을 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만든 쓰레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흘린 것까지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청소 담당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민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보상이 있나요? 전혀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레이첼은 깊이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풍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깨끗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공공질서 위반 벌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훨씬 적은데도 그에 준하는 질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언제부터 형성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강공원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아요. 문 소장이 합류해서 설명을 보충했어요. 도시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시민이 만듭니다. 특히 이런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그래요. 해가 지면서 한강공원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낮과는 다른 조명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활동도 조금 변했어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한강은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밤에도 충분히 안전하고요. 레이첼이 특히 관심을 가진 건 질서 있는 다양성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전혀 충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옆에서 할머니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런 조화로운 공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놀라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눈치라는 문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는 거죠. 수지의 설명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규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적 학습인가요? 맞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죠. 밤 9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정말 질서 있게 이루어졌어요.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거나 지정된 곳에 버렸고 사용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웠어요. 심지어 다음 사람을 위해 벤치를 깨끗하게 닦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 일반적인가요? 한강에서는 특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레이첼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법이나 강제가 아닌 자율과 배려에 기반한 공공공간의 이용 문화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성숙한 시민의식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한강공원은 완전히 비지 않았어요. 야간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늦게도 안전한가요? 네, CCTV도 많고 순찰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해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되 시끄럽지 않고 개방되어 있되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넷째 날 소감 한국의 공공공간 이용 문화의 깊은 인상. 자율적 질서 의식과 배려 문화. 다양성과 조화의 공존. 법이 아닌 시민이 만드는 질서. 오늘 본 광경은 단순히 한강의 성공을 넘어서 도시 문화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은 점점 한강이 단순한 하천 복원 사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시민의 관계, 공공공간의 이용 방식, 사회적 학습과 문화 형성까지 복합적인 성취였어요. 내일은 한강의 야간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볼 예정이었어요. 특히 밤에 한강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모두 조용하고 평화롭게 말이죠. 다섯째 날 밤 10시, 레이첼은 망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한강의 야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수지가 안전을 위해 함께 동행했습니다. 밤에 자전거 타는 게 안전한가요? 네, 자전거길의 조명도 충분하고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경찰 순찰도 있고요. 실제로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책하는 시민들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강 북쪽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레이첼이 감탄했어요. 도시의 야경과 강물, 그리고 적당한 인적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반포 방향으로 가던 중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해 자전거에 타려고 하는데 근처 시민 2명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지금 상태에선 위험해요. 대신 택시 불러드릴게요. 단호하지만 친절한 어조였어요. 취한 남성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시민들이 택시를 불러주고 안전하게 보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알아서 도와주죠. 공식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배려하는 문화예요. 조금 더 달리다가 반대편에서 온 자전거 라이더와 만났어요. 노란색 헬멧을 쓴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배낭에는 국토종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연구차 한강을 보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밤샘으로 타고 있어요. 밤에 혼자 이런 장거리를 타도 안전한가요? 네.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 자전거길 어디든 심야에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중간중간 휴게시설도 있고 사람들도 도움을 많이 줘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더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조깅하는 여성과 마주쳤어요. 이어폰을 끼고 혼자 뛰고 있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대화를 나눴어요. 밤에 혼자 조깅해도 안전해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 왔는데 이 시간에 여성 혼자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며 조깅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할 거예요. 런던은 어땠어요? 템스강도 좋지만 밤에는 좀 위험해요. 게다가 여기는 무료이고 시설도 더 좋고 안전까지 보장되니까 정말 최고예요. 그녀의 증언이 레이첼에게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다른 선진국과 직접 비교한 현실적인 평가였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한강의 야간 활동은 계속됐어요. 커플들이 벤치에서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혼자 온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야간 여가 문화가 언제부터 형성된 건가요? 수지에게 물어봤어요. 한강 정비가 완료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낮에만 사람들이 왔는데 점점 밤에도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확산됐죠. 정부에서 특별히 야간 활동을 장려한 건가요?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문화예요. 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알아서 채운 거죠. 자정이 가까워지면서도 완전히 인적이 끊기지는 않았어요.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데이트 중인 커플들까지 24시간 도시의 모습이네요. 맞아요. 한강은 정말 잠들지 않는 공간이에요. 자전거 반납을 하고 걸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관찰했어요.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성숙한 도시 문화네요. 레이첼은 깊이 감탄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오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5째 날 소감 한강의 야간 문화는 세계적 수준. 안전성, 접근성, 다양성 모든 면에서 탁월. 시민 주도로 형성된 자발적 문화. 24시간 열린 도시의 모델. 오늘 밤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심야에 운동할 수 있고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레이첼은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자정이 넘었지만 아직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일상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었어요. CNN에 제출할 보고서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미 레이첼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생태보건 조사를 넘어서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 레이첼은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 기록한 클립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검은 머리 쑥새, 종다리, 고방오리들의 모습,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장면들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밤섬을 배경으로 종다리떼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빛 갈대밭 위로 작은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면서 만드는 자연스러운 군무. 그 뒤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실루엣으로 보였어요. 이 장면이면 충분해. 혼잣말을 하며 그 클립을 CNN 편집부에 전송했습니다. 함께 보낸 메모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어요. 음악도 내레이션도 넣지 말아요. 그대로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고. 1시간 후 CNN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이첼, 이 영상 정말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촬영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은 거예요. 연출이나 편집 없이요. 이거 특집으로 뽑읍시다. 그냥 진짜거든요.
편집부 팀장의 말에 레이첼도 놀랐어요. 단순한 기록 영상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특집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서울 자연이 도시와 만나는 곳 같은 제목으로요. 내레이션 없이 자연 소리와 영상만으로 구성하는 거죠. 레이첼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오후에는 지금까지 못 본 곳들을 마저 둘러보기로 했어요. 수지와 함께 뚝섬, 잠실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었어요. 뚝섬에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잠실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첼 씨, 혹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수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접근성이요. 다른 도시들은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도 특별한 날에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인가요? 매우 중요하죠. 공간의 가치는 얼마나 자주, 자연스럽게 이용되느냐로 결정되거든요. 저녁에는 문 소장과 함께 최종 정리 미팅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철학 변화를 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시민들과 공간의 관계요. 다른 곳에서는 보통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시민이 동시에 이용자이면서 관리자예요. 문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강복원의 핵심이었어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낸 건가요? 강제하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죠.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CNN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한강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곳. 제목부터 바꿨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다. 이 도시는 강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미래를 그려나간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모습, 시민들의 일상, 도시의 철학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개인적인 영상 편집도 시작했어요. CNN 특집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종다리들의 날갯짓, 시민들의 미소, 밤의 한강 풍경까지. 모든 걸 음악이나 해설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붙였어요. 완성된 영상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큐멘터리구나.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저장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레이첼은 혼자서 한강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훨씬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 음성 녹음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소감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도시는 강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꺼내고 미래를 비춘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검은 머리 쑥새의 평화로운 모습,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시민들의 자발적 배려까지. 여기서 본 것은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철학의 변화였다. 음성 녹음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밤섬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봤던 그 작은 섬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후에는 CNN 서울 지국에서 최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한강 조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한강은 21세기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도시와 자연의 관계, 그리고 시민과 공간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했어요. 인터뷰 내용은 그날 저녁 CNN 아시아 뉴스에 방영됐어요. 레이첼의 영상과 함께 5분간의 특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강 르네상스 도시 미래의 모델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어요. CNN 홈페이지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우리 도시도 한강처럼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 문화네요. 반응들을 보며 레이첼도 뿌듯했어요.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수지, 문 소장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레이첼 교수님 덕분에 한강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수지가 고마워했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혹시 다시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다른 계절의 한강도 보고 싶어요. 문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교수님이 만든 영상이 다른 도시들에도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태보건 조사였지만 결국에는 도시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다림의 힘이었어요. 강제하지 않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것. 이런 철학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레이첼이 만든 개인 다큐멘터리가 영상 공유 사이트와 넷플릭스에 동시 공개됐어요. CNN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바꾼 강서울의 도시 르네상스였어요. 15분짜리 짧은 다큐였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세계 각국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 보여주는 도시 변화의 길. 도시재생의 한국 모델 콘크리트에서 공동체로 서울의 강 이야기.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레이첼은 그 모든 반응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한강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영상을 통해 다른 도시들도 변화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창밖으로 마지막 한강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꾼 강이었어요. 도시를, 시민을, 그리고 레이첼 자신까지도. 3개월 후 뉴욕타임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다음 프로젝트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배경화면에는 가을 한강의 밤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첼, 한국 프로젝트가 큰 반향을 일으켰네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CNN 다큐가 에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영상 공유 사이트 조회수도 1000만을 넘었잖아요. 네,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어요.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요? 일본, 싱가포르? 동료들이 다음 목적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어요. 모두 비슷한 성공 사례를 찾으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지금은 다음보다 이 장면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강에서 배운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도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었거든요. 레이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가을 한강의 야경이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됐습니다. 이런 장면을 성급하게 복사하거나 비교 대상으로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한강 모델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급하게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찾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로 한강 다큐 방영 후 여러 도시에서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로스앤젤레스, 런던, 밀라노 등에서 한강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울강 모델 컨설팅 프로젝트로 진행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레이첼은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레이첼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이제 겨울이 왔어요. 한강에 철새들이 더 많이 와서 시민들이 더욱 바쁘게 관찰하고 있어요. 편지와 함께 겨울 한강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눈 덮인 강변, 얼음 위에서 쉬고 있는 새들, 그리고 겨울 옷을 입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교수님의 다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문 소장님도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셔서 겨울 한강도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레이첼은 곧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창밖으로는 허드슨강이 보였어요. 뉴욕의 겨울강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한강에서 느꼈던 생동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CNN 에미상 후보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첼에게 더 소중한 건 그 옆에 걸린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래톱 위의 종다리 사진이었어요. 그 작은 새가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무런 연출이나 계획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그 모습이요. 오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시와 자연의 공존 서울 한강 모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요청을 수락했어요. 한강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강 다큐를 다시 한번 봤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자연 소리만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종다리들의 날갯짓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시민들의 조용한 대화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했습니다. 댓글들도 다시 읽어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서울로 여행 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전 세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들이었어요. 그날 밤 레이첼은 일기를 썼어요. 한강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의 영향 아래 있다. 단순한 출장이었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도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힘을 배웠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한강의 철학이 이제는 내 삶의 원칙이 되었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는 낮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지금쯤 한강에서는 겨울 새들을 관찰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처음 만났던 초등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쑥새랑 종다리랑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 레이첼의 눈에는 아직도 모래톱 위에 종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다리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꿈도 함께. 내년에는 정말로 다시 한강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겨울 한강의 모습도 보고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겨울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을 한강의 따뜻한 햇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감정은 남는다는 걸 한강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언젠가 다시 한강에서 종다리를 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